인류가 마시는 음료 중에서 가장 맛도 깊고 풍미가 강한 것이 바로 커피라고 합니다. 커피의 향을 가끔 맡다 보면은 기분이 울적할 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네, 오늘도 바리스타 김유진 선생님과 함께 커피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리퍼 그리고 커피 추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드리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은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해 볼 거고요. 네. 하리오 드리퍼와 클레버를 이용해서 에티오피아 이르가체페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하리오 드리퍼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실 텐데요. 지금 앞에 네. 놓여진 바로 이것이 하리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리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하리오 드리퍼는요, 고노와 비슷한 원추형이고요. 직경 1.8cm의 추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리브가요, 시계 방향으로 나선형을 그리면서 드리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어져 있고요. 또 작은 리브 12개가 사이사이에 위치해 있어서요, 물 빠짐과 공기의 흐름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네. 자, 앞서서 소개해 주셨던 그 드리퍼들과는 좀 다른 것이 네. 바로 나선형으로 리브가 지금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물 빠짐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추출 속도가 빨라서요, 깔끔한 느낌이 나는 커피를 추출해 주고요, 신맛이나 향을 부드럽게 추출을 해줍니다. 네. 하지만 바디감, 즉 묵직함은요, 고노 드리퍼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바디감이라고 강조를 네. 해주시는데, 바디감 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와인을 마실 때 많이 네. 들어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커피마다 그 드리퍼의 종류에 따라서 바디감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커피에서 바디감이란요, 물을 마실 때처럼 깔끔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입안 가득 미끈거리는 느낌과 묵직한 느낌, 그리고 커피 향이 끝까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에티오피아 이르가체페 커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르가체페는 어떤 원두인가요? 네, 일단 에티오피아 이르가체페론을 추출해 볼 건데요. 네. 에티오피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면요,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 커피의 고향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피 생산의 절반 이상이요,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향과 신맛이 굉장히 좋은 커피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주요 산지로는 하라, 진마, 시다모, 그리고 저희가 마실 이르가체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는요, 커피 자국 소비량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네.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커피를 기호식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상에 가깝게 마시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물처럼 좀 소비하는 국가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커피란 기호식품이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에는요, 커피 세레모니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 풍습은요, 일단 신선한 풀을 바닥에 깔아놓고요, 그 위에서 커피를 볶고 분쇄를 해서 주전자 같은 전통 기구에 넣어서 끓여주는 방식인데요. 네.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이 세레머니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세레머니를 대접받았을 때는요, 3잔 이상 마셔주는 게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합니다. 3잔 이상이요? 이 커피 세레머니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미있는 그런 풍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커피를 그만큼
이 오신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네. 볶는 과정에서 또 따라서 대접하는 과정까지 좀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네. 3잔 정도는 마시는 게 기본적인 예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또 밤잠을 못 자고 또 대화를 계속 나눠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자, 대부분 아프리카는 축복받은 땅이라고도 하지만 그 시설 면에서는 조금 낙후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경작법이나 가공법에 대해서도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에티오피아는요, 열악한 자본과 낙후된 시설로요, 유기농법이나 아니면 그늘 경작법으로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공 방식 또한 주로 내추럴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커피 진흥 정책을 통해서요, 커피의 질과 양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72년 이후에는요, 워시드 방식을 도입해서 워시드 방식 또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공법 중에서 지금 내추럴 방식과 워시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볼까요? 네. 일단 워시드 방식은요, 커피 열매를 수확을 해서 물을 이용해서 외피와 가육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에 파치먼트 상태로 말려서 껍질을 벗겨주는 방식이고요. 네. 내추럴 방식은 커피 체리를 수확을 해서 그대로 말려준 뒤에 탈곡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워시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외피를 벗긴 다음에 네. 그 씻어서 건조를 하는 방식이라고 네. 한다면 내추럴 방식 그냥 건조를 해서 탈곡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생두 분류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알아보죠. 네, 생두 분류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배 고도에 따른 분류 방법, 크기, 재배 연도, 결점도 수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결점도 수에 따른 분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결점도 분류 방식은 어떻게 또 나뉘는지 알아볼까요? 300g의 생두 안에 결점도가 몇 개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G1, G2, G3, G4 또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레이드 1인 경우에 더욱더 최고급 커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숫자가 작을수록 질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르가체프 커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원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르가 체페는요, 부드러운 신맛이 좋고요, 과일향, 꽃향기가 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에티오피아 커피 중에서 가장 세련된 커피로 알려져 있고요. 커피의 귀부인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현 방식이 이르가 체페뿐만 아니라 예가체프, 예가체페, 이르가체프 등 네.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커피의 귀부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가요? 제가 또 즐기고 좋아하는 커피 중에 이 이르가체페 커피가 또 포함되어 있는데 네, 저는 마셨을 때 약간 그 느껴지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맛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징이 어떤가요? 부드러운 신맛이 강하고요, 꽃향기와 아로마가 굉장히 풍부한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커피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르가 체페에서는 군고구마 향이 나는 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르가 체페 커피에는요, 쓴맛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요, 강한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이나 드립 커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커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커피를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쓴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은 부드러운 커피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을 텐데 예르가체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배전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커피를 추출할 때 배전 방식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네. 또 물 온도와 그 원두의 양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르가 체페 같은 경우에는요, 신맛과 아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약하게 볶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원두의 양은 1인분에 낼 거기 때문에 15g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물의 온도는요, 약배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온도,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으로 내려줄 거고요. 네. 추출하는 원액의 양은요, 50ml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커피에 대해서 계속 배워보면서 이 배전도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강배전, 약배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말 그대로 약하게 볶은 걸 약배전, 강하게 볶은 걸 강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약하게 볶을수록 신맛이 많이 나고요. 강하게 볶을수록 바디감과 묵직함, 그리고 쓴맛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워본 예르가체페 원두로 하리오를 통해서 커피를 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필터를 접는데요. 필터는 고노 드리퍼를 할 때 접는 방식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음새 부분을 한번 접어주고요. 잘 펴서 드리퍼에 장착을 해줍니다. 네. 그 위에 에티오피아 이르가체페를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준 뒤에 가볍게 수평을 맞춰주고요. 먼저 이제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네. 뜸 들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뜸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뜸은 가볍게 물이 커피를 적실 정도의 양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리오 역시 고노와 비슷하게 중앙에 원두층이 깊기 때문에요. 물을 훨씬 더 많이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쁘게 부풀고 있고요. 네, 뜸을 들이는 시간은 30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30초 정도. 네, 1차 드립에서 2차 드립을 들어가는 타이밍이 한 5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가 지금 잘 빠졌고요. 1차 드립에 들어가겠습니다. 1차 드립은 물줄기를 가늘게 해서 천천히 물과 커피가 만나는 시간이 길게 해줍니다. 가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도 네. 신선한 커피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래된 커피는 가스가 이미 다 배출이 되어서요.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자, 1차 추출이 추출이 끝났네요. 끝났고요. 네, 약 5초 정도 지나면 바로 2차 추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끝났고요. 한 30ml 정도 내려왔네요. 자, 3차 추출을 들어가면서 20ml 정도를 더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르가체페 추출 방법에 대해서 앞서서 중약 배전에 한 50ml 정도를 뽑는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원하는 양이 다 추출이 됐으면 드리퍼는 제거를 해주고요. 네. 80ml까지 해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석이 다 됐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액과 물을 잘 섞어주고요. 잔에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바로 이 맛이에요. 신맛. 신맛이 나고 네. 군고구마 향은 느껴지시나요? 그 오래 구운 군고구마 그 약간 네. 달짝지근하면서 그 느낌 있죠? 네. 그 느낌이 나는데요. 미각이 역시 뛰어나십니다. 아마 우리 초보 커피를 접하시는 초보분들에게도 살짝 그 쓴맛보다는 신맛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마일드한 느낌이 있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하리오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이르가체페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제 주변에 이제 커피에 이제 하나하나 입문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캐맥스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캐맥스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살짝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케맥스는요, 1941년에 독일의 화학자인 피터 시론본 박사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고요. 네. 과학실에서 여러 번 실험 결과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험실의 기구를 닮았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네. 생겼죠. 제가 외관으로 보기에는 뭐 비커, 실험용 비커랑 조금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기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풍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드리퍼마다 맛과 향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또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네, 이 맛은 또 어떤지 여기서 추출했을 때의 느낌과 맛의 풍미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케맥스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를 꼽아 보자면요. 일단은 이 배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피를 따르는 이 배출구에서요. 커피 추출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커피에서 자칫 나올 수 있는 잔미를 없애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의 홈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홈이라고 하면은 배출구라고 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출구 자체가 하나의 리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유리 안쪽은 리브가 하나도 없지만 네. 이 배출구가 하나의 리브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배출구에서 가스를 배출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한 가지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요, 이 하부 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부의 볼이 길쭉하면서도 오목하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추출된 커피의 진한 아로마를 잡아주기에 딱 적합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드리퍼라고 하면요, 드리퍼와 서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케맥스는 합체가 되어 있는 일체형이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커피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또 재밌어하는 게 네. 일체형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드리퍼와 그동안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리브 하나하나 그 마다 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 맛과 풍미가 굉장히 달랐었는데 네. 지금 케맥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맛이 어떻게 또 추출이 될지 기대가 네. 되거든요.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커피 추출 전에요, 필터 먼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필터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종이의 두께가 일반 필터에 비해서 한 20-30% 정도는 좀 두껍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종이가 아니라요, 미세한 곡물 입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커피 추출 시에 나올 수 있는 잔미를 조금 잡아준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을 접어주시고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네. 접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접으셔야 돼요. 딱 맞게. 네. 크게 한번 접으셨으면요. 네. 이 아래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올려서 접어줍니다. 직선으로 맞춰야겠죠? 그렇죠. 홈을 잘 맞춰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필터 접는 건 끝났고요. 네. 이 필터가 케맥스에 결합이 될 때는요, 이 세 면을요, 배출구 쪽으로 놓아주면서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세 면이 배출구 쪽으로 향하게 접어주는 게 맞습니다. 네. 커피를 추출해 보겠는데요. 추출하기에 앞서서 한번 필터를 적셔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특별히 적시는 이유가 있나요? 종이 잔미도 제거해주면서요. 네. 이 케맥스를 좀 데워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자, 한번 적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필터가 다 젖었고요. 어느 정도 예열이 됐다 싶으면 네. 배출구를 통해서 아래쪽에 물을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버려줬고요. 네. 분쇄한 커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는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과테말라 안티구아 커피고요. 케맥스는 강하게 볶은 커피를 좀 더 매력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사용해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윗면에 수평을 맞춰주고요. 여기서도 뜸들이기부터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뜸을 안 들여줘도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데 더 네. 맛있게 먹기 위해서 뜸을 들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 뜸들이는 게 일반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이렇게 들이잖아요. 네. 케맥스에 한해서만 뜸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체적인 공간에 물이 충분히 퍼지기 때문에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네.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뜸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뜸을 들어주고요. 또 불어오르는데요. 네. 자, 커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고요. 네. 가스만 비출되면 이제 1차 추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케맥스는요, 리브의 역할을 하는 곳이 추출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커피가 좀 천천히 떨어지고 진하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출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추출 방식은 천천히 원을 그려주는데 반면에서 이 케맥스는요, 어느 정도 물이 차오를 때까지 부어줬다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다시 부어줬다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해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좀 마실 수 있는 커피 같네요.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물을 부어주고요. 네, 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케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기존에 물을 내리는 양보다는 조금 더 부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위쪽에 이 드리퍼 용도로 볼 수 있는 위쪽 부분 어느 정도 양까지 1차 추출 때 부어주면 좋은가요? 한 1cm 정도를 남기고까지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2차로 물을 부어주게 되고요. 네. 다시 떨어지기를 기다려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네. 또 추출이 되네요. 네,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좀 빠를 거예요. 한 곳으로 몰려서 떨어지는 속도가 있고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3차 가겠습니다. 케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시는 그 실습하는 과정을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간편하게 또 맞습니다. 커피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편하게 커피의 감칠맛을 추출하기 좋은 드리퍼가 케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량이 추출이 됐으면 필터는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터는 잡아서 빼주시면 되고요. 네, 추출이 끝났고요. 케맥스만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희석 과정은 거치지 않겠습니다. 자, 드셔보시고요. 맛이 어떤가요? 안티구아의 그 스모크한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바디감이 있죠. 바디감이 좀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감칠맛이 나는 네, 것 같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감칠맛을 좋게 표현해주는 커피, 묵직함이 좋은 커피가 케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드리퍼를 통해서 커피를 추출해봤고요. 또 에티오피아 커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바리스타 김유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